오늘 할 거 첫 번째는요, 맥시멈과 미니멈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얘기는 간단해요. 자,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최대값과 최소값이 뭐니?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은? 그쵸? 그럼 이건 지구에서 최대, 맞죠? 지구에서 최소는 뭐 아직 조사가 안 됐으니까 뭐 지금 현존하는 건 마리아나 해군가 뭐 되게 깊다라는 애, 바다 밑으로 되게 깊은 애. 그럼 걔를 최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나중에 이게 업그레이드 되면 이런 얘기도 해요. 한국에서 최대, 한반도에서 최대라고 하자. 왜냐면 한국에서 최대하니까 한라산이라고 나오는 애들도 있어가지고. 자, 한반도에서 최대는 백두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이건 나중에 자,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에서 로컬 맥시멈 미니멈에서 극대극소라고 2학년 때 배워요. 1학년 때는 전혀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최대 최소는 그냥 범용적인 상황에서의 최대 최소를 얘기하거든요. 즉 함수 입장에서 어떠한 함수든지 간에 최대 최소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두 가지의 상황으로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즉 제한 범위가 없어요. 이 말은 뭐가 돼요? 실수 전체에서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거. 이 친구는 이지합니다. 쉬워요. 그런데 제한을 주게 되면 즉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예를 들자면 초과 미만이라든지 아니면 이상 이하라든지 아니면 반반 섞여서 들어가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친구가 있었을 때와 이러한 친구가 있었을 때 최대 최소는 살펴봄이 달라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이지하고 얘도 이지한데 조금 더 신경을 쓰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최대가? 그러면 최대나 최소는 그냥 간편하게 가장 높은 값과 낮은 값을 우리는 최대, 즉 맥시멈, 최소, 미니멈이다 라고 해서 이 값을 구할 건데 근데 여기도 한글로 보게 되면 가장 낮까지만 썼잖아. 이거 살짝 지우고 가장 근데 언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높을 때가 되는 거지, 때. 낮을 때가 되는 거죠. 즉 우리는 높을 때와 뭐 할 때, 낮을 때 이 상황에 즉 어떤 거? 함수값. 이 친구는 함수값이면은 결과값이죠. 그러니까 누구로 본다? y를 찾는 거야. 맥시멈과 미니멈. 그 다음에 이제 때를 찾을 때는 그 y가 즉 가장 높은 y가 될 때의 뭐도 찾는 거지? x값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얘가 첫 번째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물어봅니다. 문제가 여기까지만 물어볼 수 있고 여기까지도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는 꼭 잡고 갑시다. 뭘 잡고 갈 거냐면 여기에서도 지금 뭐라고 썼죠? 저 왼쪽, 오른쪽에 함수값이라고 썼으니까 당연히 y는 fx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 친구를 파악하려면 누가 필요하다? 그래프가 필요하니까 대수적으로 식을 풀어서 구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뭐도 필요해요? 그림도 같이 그려서 볼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돼요. 최대 최소에서 등장하시는 친구가 누가 등장하신다?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등장하실 거예요. 근데 아까 1번에서 선생님 제한 범위가 없어요와 있어요로 상한 구분을 할 거잖아요. 그럼 얘는 제한 범위가 없어요. 즉 실수 전체를 갖다 쓸 때의 상황을 볼 겁니다. 자, 그러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준비물 말 그대로 2차 함수 주셔야 되죠.
그럼 2차 함수를 드릴게요. 이러한 2차 함수 주셨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 A, B, C가 누군지 모르는 미정계수니까. 그런데 얘들아 생각을 해보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A, B, C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하죠? A의 부호는 위볼과 아볼을 결정짓고 A가 결정됐을 때 B는 축을 결정짓고 C는 뭘 결정짓는다고? 얘네가 죽었을 때 Y 절편을 결정짓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축이 왼쪽 오른쪽에 있든 그 다음에 절편이 위쪽 아래쪽에 있든 최대최소에서 가장 중요한 친구는 이 친구들이 아니고 그림을 그려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 A라는 친구가 양수인 상황에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 A가 양수라고 얘기할게요. 그럼 그림은 어떻게 그려줘요? 이러한 식으로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진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나는 제한 범위가 없는 실수 전체니까 얘네들 쭉쭉 계속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최대값이 있어? 없어? 없지. 계속 올라가니까. 그렇잖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최소값은 있어? 없어? 있지. Y값 중에서 뭐 할 때? 가장 낮을 때를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그 낮을 때가 언제니? 라고 물어봤어. 그럼 낮을 때가 이때인가? 아니야. 더 낮을 때가 있지. 낮을 때가 이때인가? 아니 더 낮을 때가 있는데? 그럼 어디쯤이야? 라고 해서 내리고 내렸더니 여기에서 몇 점에서 만나죠? 한 점에서 만날 때 이것보다 더 낮은 값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우리는 이 지점을 뭐라고 불러? 꼭지점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2차 함수가 주어지고 상황은 이 상황이었어. B하고 C 몰라도 되잖아. A의 부호만 가지고 너의 최소값은 여기네 라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네 라고 파악했을 때 꼭지점의 좌표를 제가 P, Q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 식만 가지고는 P, Q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완전 제곱꼴로 좀 바꿨으면 좋겠죠. 그럼 빨간색으로 쓰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잘 배웠으니까 주어진 2차 방정식을 완전 제곱꼴로 바꿀 수 있으면 꼭지점이 보이겠고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아래로 볼록이었을 때 꼭지점의 좌표가 P, Q가 되는데 그때 최소값은 뭐가 된다고? 함수값. 그러면 그때 최소값은 선생님 여기가 지금 제곱이잖아요.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실수고요. 그러면 우리는 실수의 제곱이 0 이상인 거 알고 그 옆에 Q라는 친구가 붙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작아지려면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잖아요. 가장 작아지려면 얘가 뭐가 돼주면 좋겠어? 얘가 0이 돼주면 좋겠지. 더 이상 작아질 수 없잖아. 그러면 그때 최소값이 누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Q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럼 여기에 X자리에 누가 들어갔을 때? P가 들어갔을 때 얘가 죽어버리고 남는 Y는 Q. 아까 얘기했던 함수값 Y값이죠? 그럼 최소값이 누가 나온다고? Q. 그럼 이제 여기서 한 템포 더 나가면 Q를 만드는 X값이 누구니?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 맞아? 그럼 그때는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X는 P요 라고 쓰면 되겠지. 그럼 X는 P였을 때 최소값 누굴 가져요? Q를 가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엔 두 번째 반대로 A가 음수인 상황으로 해보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죠? 위로 볼록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당연히 여기에 누가 생겨? 꼭지점이다 라는 친구가 생기겠지. 그럼 이때 꼭지점의 좌표도 P, Q라고 드렸을 때 X값이 늘어날수록 점점 아래로 꽂히니까 이 상황에선 최소값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앞에서도 최대값이 없었잖아. 뒤에서도 최소값이 없었잖아. 둘 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 상황에 따라 다르는 거죠. 다 있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둘 다 없을 수도 있어.
둘 다 없을 수도 있어. 둘 다 없는 건 어떤 거야? 1차는 둘 다 없죠. 1차는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최대도 없고 최소가 없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음수일 때 그림상으로 너는 최대값이 또 꼭지점일 테니까 y는 또 한 번 완전 제곱꼴로 바꾸시게 되면 x-p의 제곱 더하기 q가 나오겠고, 또 한 번 얘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 나오는 q라는 값이 이번엔 최대값을 담당하겠구나. 저 1번과 2번의 상황이 틀리니까 PQ라는 이름표가 같아도 다른 상황이란 건 인지하셔야 돼요. 알겠어? 아니 그러면 선생님 2번의 결론 꼭지점 찾으면 끝? 오케이. 꼭지점 찾으면 끝. 뭐 어려울 거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뭐예요? 여기가 없으면은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얘기했죠. 자, 아까처럼 2차 함수 더하기 최대 최소 더하기 이번에는 범위의 제한을 준 친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이 상황도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를 일단 구분을 좀 먼저 해볼게요. 자, 양수일 때의 그래프는 이러한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는 또 한 번 뭐 할 수 있어? 자, 나는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친구를 줬어. 완전 제곱식 가야지 라는 생각이 이제 할 텐데 잠깐 기다려봐. 그건 제한이 없었을 때고, 제한이 있을 때는 자, 생각해봐요.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아니면 초과 이하, 이상 미만도 있을 수 있고, 또 뭐도 있어. 그냥 초과만 있을 수도 있고, 이상만 있을 수도 있고, 이하만 있을 수도 있고, 미만만 있을 수도 있어요. 총 몇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겠어요? 8가지 경우 얘기했나요, 지금? 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봐. 그렇게 다양한데, 그러면 상황 구분을 8개를 다 해서 봐야 돼요? 라는 게 아니고, 일단은 구역을 좀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구역 나누기가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x가 한 요만큼만 쓸 겁니다 라고 해서 첫 번째 여기에다가 라인을 그릴게. 그리고 나는 x 값들을 이쪽만 갖다 쓸 거예요 라고 얘기할 거야. 여기를 포함을 합니다 라고 해서 첫 번째 얘기할게. 그럼 여기 x 값은 여기 언급 안 하면 힘드니까 알파라고 언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상황은 x가 알파 이하였을 때 라고 물어보잖아. 그쵸? 그럼 이쪽은 x를 써요? 안 써요? 안 쓰지. 그럼 이쪽은 이 형광색 그래프도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나는 누구만 보겠다는 거야? 이쪽 그래프만 보겠다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이쪽 그래프 봤을 때 이쪽은 계속 올라가죠. 맞아? 이쪽은 내려가다가 어디서? 여기에서 딱 멈추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물어볼게. 최대값은 존재하니? 최소값은? 여기일 때의 함수값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그럼 뭐가 돼? 함수값이 누군데? 모르지. 표현해야 되잖아. 그럼 x에 알파를 대입한 결과값이 최소값이에요? 그게 누구야? f 알파. 다시. 그래, 넌 거기 있어. 들어가. 시리야? 들어가. 안녕?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 들어가라고. 들어가.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me too. 자, 봅시다.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최소값이잖아요. 그때 표현은 뭐야? f 알파. 표현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 문제 없구나.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라인을 그리고 이때 x값을 베타라고 얘기할게. 이제 알파는 눈에서 없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번에는 베타 이하에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잠깐만요. 선생님 그러면 베타 이쪽은 그림을 그려요? 안 그려요? 안 그리죠. 그럼 나는 누구만 보겠다는 거야? 이쪽 그래프를 보겠다라는 거겠지. 근데 알파하고 베타하고 사뭇 다른 점은 알파는 범위 내에 꼭지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그러니까 그냥 계속 쭉 내려오기만 하니까 여기가 최소값이었는데 베타는 그 범위 안에 꼭지점이 존재하잖아. 그럼 내려갔다가 뭐 했네? 올라갔네? 그러면 잠깐만. 여기 점을 확인해 보는데 꼭지점이 있다면 당연히 여기 값보다 꼭지점이 더 낮지 않겠어? 지금 상황에서는?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꼭지점이라는 친구가 그 꼭지점의 x 좌표가 주어진 제한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최소값을 누가 담당했지 지금? 꼭지점이 담당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러면 잠깐만. 제한 범위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상황에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 꼭지점이 있니 없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편안하게 가겠어, 안 가겠어? 가겠다 이거겠지. 그래요? 자, 그럼 연습해봐. 집중해. 자, 가보자. 선생님, x가 알파 미만으로 갑니다. 최소값 있겠어요? 없겠어요? 알파 미만이니까 여기 함수값에 f 알파란 값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값도 없고 최소값도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 x가 알파 이하라고 줬어요. 그러면 최대값은 없는데 최소값은 누가 나오는 거야? f 알파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맞아? 자, 이번에는 x가 뭐 한 거예요? 알파 초과라고 얘기합시다. 알파 초과니까 이쪽을 보겠죠. 맞아요? 그럼 알파 초과 입장에서 나 지금 범위 안에 꼭지점 있어 없어? 있지. 그럼 당연히 최소값은 누가 담당해? 꼭지점. 근데 최대값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너 알파인데? 그러면 최대값은 마찬가지로 없고 최소값은 누가 된다고? 꼭지점의 y 좌표가 담당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선생님 x 알파 이상이요. 알파 이상 해봤자 얘는 뭐 최대도 아니고 최소도 아니잖아요. 언제나 최대는 없고 꼭지점 그대로 갖고 가니까 여기하고 동일한 상황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 그럼 너네는 꼭지점이 없는데 우리는 꼭지점이 있으니까 꼭지점이 최소를 가져가지 지금? 자, 이번에 여기다 쓸게요. 선생님 알파 이상인데요. 이번에는 베타 미만으로 가져갈게요. 자, 그럼 보세요. 알파, f 알파 값, 베타, f 베타 값. 베타가 조금 더 높죠? 베타 일타 함수 값이. 근데 문제는 뭐야? 베타 값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맥시멈 값은 존재할 수 있어 없어? 맥시멈 값은 존재할 수 없지. 미니멈 값은 뭐야? 마찬가지로 꼭지점에 y 좌표가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번에는 알파 이상 x가 베타 이하라고 또 갈게요. 야, 니네 내부에 뭐 있어? 우리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지금 내부에 꼭지점이 있으니까 꼭지점이 계속 담당하는데 이번에는 최대값이 간만에 나오셨다. 누구? f 베타 값이, 즉 베타일 때의 함수값이 가장 높잖아 지금 상황에서. 그럼 최대값이 뭐가 된다는 거야? f 베타요 라고 쓸 수가 있는 거겠지. 최소값은요 라고 얘기하면 위에 있는 거 꼭지점 y좌표가 돼요. 이 상황도. 그러면 잠깐 뭐야? 꼭지점에 존재하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무조건 하나는 갖고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번에는 선생님 x가 베타 초과요. 그러면 이번에는 베타 초과요. 베타 초과니까 여기에 함수값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고 쭉쭉 올라가니까 이번에는 너 최대하고 최소 둘 다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 자, 라스트 x가 베타 이상이요 라고 얘기하면 아이고 최대값은 당연히 없고 이번에 최소값은
우리 범위에 꼭지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꼭지점이 없어서 최소값은 나, 누구, F, 베타가 담당하겠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니? 어렵은 거 없잖아요. 그럼 잠깐만요, 선생님. 제한 범위라면은 그 안에 꼭지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따져봐야지 되겠네요 라는 생각할 수 있겠지. 맞아? 근데 여기에서 어떤 친구가 여기다가 라인 하나 더 그렸어. 여기다 딱. 이번엔 감마라고 얘기할 거야. 그럼 감마하고 알파 사이에는 꼭지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감마 이상 알파 이하라고 했어. 최대값 어디 있어요? F 감마에 있겠지. 최소값은 어떻게 있어? F 알파. 만약에 감마 초과라고 얘기하면 최대값 존재해, 안 존재해? 안 존재하죠. 알파 미만이라고 얘기하면 최소값 존재해, 안 존재해? 안 존재하겠지. 이 범위에는 꼭지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꼭지점이 없을 때는 최대값, 최소값은 뭐야? 구간의 양 끝값에 존재할 수 있겠니? 자, 이 범위 양 끝값 중에 하나가 최대 또는 최소를 담당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알파, 베타라는 범위 내에 꼭지점이 있으면 둘 중에 높은 값이 최대고 그리고 꼭지점이 누굴 담당한다고? 낮은 값을 담당합니다. 최소값을 담당합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러면 뭐 얘도 뭐 어려울 거 있겠어? 없지. 첫 번째 뭐만 한다고? 제한 범위 내에 꼭지점의 유무를 판단해달라라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초과라든지 그 다음에 미만일 때 좀 주의해 주세요 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2차 함수라고 주어졌고요. 내가 있는데 미정계수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최대값을 GA라고 자 갑자기 표현을 한 번 더 등장시켰어요. 누가? 최대값이 GA라고? 그럼 그때의 최소값을 구하래? 자, 표현이 이렇게 뒤바뀔 때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경 써서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문제를 어디에서 끊느냐? 여기에서 끊도록 할게요. 최대값이라고 하니까 야, 너 최고차항 계수가 무슨 수야? 음수지. 그럼 위로 볼록이니까 너 fx는 이러한 스타일이 되겠네. 근데 지금 제한 범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꼭지점이 담당하려면 주어진 2차 함수를 뭘로 바꿔줘야 돼? 완전 제곱골 모양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오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4ax까지 오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 여기에서 누가 더 늘어났어? 마이너스 2a 제곱이 더 늘어났으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누구? 2a의 제곱 더하기 8a 더하기 3인데 얘들아 생각해봐. 제한 범위가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최대값은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 꼭지점에 y좌표가 담당한다고. 그러면 자 물어볼게. 얘가 무슨 값이라고요? 제가 최대값이에요. 여기에 누가 들어갔을 때? a가 들어갔을 때. 얘가 누구라고요? 최대값이라고. 그럼 내가 최대값이야. 근데 문제 다시 봐. 최대값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GA라고 표현한다고. 그럼 이게 GA가 된다라는 거겠지. 그러면 당연히 이놈의 표현은 네 GA라는 새로운 식이 즉 지금 입장이 살짝 변했어. 여기에서 최대값을 GA라고 할 때라고 또 끊으니까 이제 앞에 건 안 보고 누구를 보는 거야? 얘를 보는 거지. 이제 우리의 주인공은 누구셔? A셔.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는 양수이셔. 그럼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하래. 또 한 번 뭐 하면 되겠어요? 완전 제곱식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3이 나오려면 얘 4, 2, 8이잖아. 뭐 하면 돼? 마이너스 5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아까도 배웠지만 얘가 0일 때 최소값이 튀어나오니 꼭지점 y좌표 누구? 마이너스 5. 그때가 GA의 최소값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답은 누구야? 마이너스 5. 제한 범위가 주어졌는데 문제는 뭐야? 이상 이하 너무 좋아. 근데 문제는 뭐야? A. 자, 뭐 괜찮아. 자, 2차 함수 있는데 난 또 미정계수 K가 있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바뀔 수 있는 놈이야, 쟤 때문에.
근데 지금 상황에서 최대값이 10이고 최소값이 1이라고 주어졌어. AK에 대해서 하고 A값은 누구보다 크다고 해서 2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지. 자, 그러면 일단은 나 주어진 식부터 좀 가자. Y는 X-2의 제곱 더하기 K-4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꼭지점의 Y좌표가 뭐야? K-4인데 언제 꼭지점? X가 누구였을 때 꼭지점이야? 2였을 때 꼭지점인데 여기 보면은 A가 누구보다 크다고 되어 있죠? 2보다 크다고 되어 있죠. 그럼 범위 안에 꼭지점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하죠. A가 2보다 큰 만약에 2.1이라고 써봐봐. 그럼 이 안에 2가 있으니까 범위 안에 꼭지점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선생님 끝났네요. 여기가 지금 누구죠? 여기가 지금 X값이 뭐일 때요? 2일 때잖아. 그럼 꼭지점이 여기 존재하고 범위는 적당하게 1부터 A까지라고 잡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 자, 그럼 봐봐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를 1이라고 잡고 여기를 누구라 잡았어? A라고 잡았지. 그러면 A가 또 한 이쪽에도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여기 상황에서는 1이 더 크니까 1값이 최대를 담당할 수 있고 만약에 A가 여기였으면 A값이 최대를 담당할 수 있으니 아직 상황이 구분된 걸 잘 모르겠다 이거야. 근데 하나는 확실하게 알아. 뭘 알아? X가 2였을 때 누구? 최소값. X가 2가 들어가면 K-4라는 친구가 최소값이니까 1이라는 거 알죠? 그럼 K값이 누구라는 거예요? 5가 되니까 이 식에서는 누구? 1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되겠니?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을 넣어보자. 1 넣으면 결과가 누구 나와요? 2 나오지. 최대는 누구라 그랬어? 10. 그럼 난 최대가 못 되네? 그럼 여기쯤에서 최대가 나오겠지? 아, A라는 값에서 최대를 담당할 거예요. 그러면 A를 넣어봅시다. 어떻게 해요? A-2의 제곱 더하기 1이 누가 됐으면 좋겠어? 10이 됐으면 좋은 거 아니야? 넘어가. 굳이? 제곱해서 9가 나오는 건 이 친구가 3일 수도 있고 마3일 수도 있겠죠? 3이면은 A값이 누가 돼줘야 돼? 5가 돼줘야 되지? 마3이면 마1인데 이거에 못 만족하니까 답은 누구? 5. 그러면 5하고 아까 K값 누구 나왔죠? 5 나왔죠? A 더하기 K는 누구라는 거 알 수 있어? 10. 이거 보시게 되면 아까 다시 할게요. 자, 3만 원에다가 뭐 한 거지? 1,000원씩 X번 올린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60에서 마이너스 2X 한 친구가 있겠죠? 그럼 이 둘을 곱하게 되면 이 둘의 곱은 뭘 의미하는 거야? 총 판매 금액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총 판매 금액이 이익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빼줘야 되겠죠. 뭘 빼줍니까? 원가는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원가는. 그러면 원가는 10,000원이니까 10,000원인데 문제는 10,000원에 몇 개 팔려요? 60-2X개 팔려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60-2X를 팔려면 이 총 판매 금액에서 뭘 뺀 거야? 원가를 뺐으니 뭐가 남아? 총 이익이 남는다. 순이익이 남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그 이익의 최대값이니까 이 친구를 빼야 돼요. 자, 그러면 가보자. 60-2X로 묶을 수 있고 10,000원 빼니까 식이 달라지지. 어떻게? 여기가 쑥 들어가면서 여기가 뭘로 돼? 20,000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선생님 1,000원 묶어주세요. 그러면은 1,000원으로 묶으면 얘가 X 더하기 2, 10 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 2로 묶으면 그리고 마이너스 2로 묶으면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2,000 되죠? 그럼 얘가 뭐가 돼? X 마이너스 30입니다 라고 쓸 수 있지 않겠어? 그러면 이 친구가 순이익인데 이 친구의 맥시멈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나 아까도
요 친구하고 요 친구만 보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마지막에 2000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정가를 찾아달라. 그러니까 여기에 만족하는 x값만 찾으면 되겠지. 자, 선생님 저거 마이너스 2가 위로 볼록이고 꼭지점에서 최대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식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가로 열지 말자. 마이너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돼요? 여기서 마이너스 10x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붙으니까 플러스 10x 뭐시기라고 나오겠지. 자, 완전 제곱꼴로 가볼까요?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5의 제곱 뭐시기라고 가겠죠. 즉 x가 뭐였을 때, x가 5였을 때 결과론적으로 최대가 나오겠지. 그렇잖아? 그러면 x가 5면 정가가 얼마가 된다는 거야? 1000원씩 5번 올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만원에 5,000원 올렸으니까 35,000원이 답. 이것도 말이 좀 이상한데 아까 바이블에서 풀었던 거랑 똑같습니다. 이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했을 때 그걸 이름표를, 즉 표현을 m이라고 얘기한 거지. 그 m의 최대값을 구해야 될래. 그럼 일단 문제를 끊어. 최소값을 해서 최소값을 구하자 이거야. 그럼 너 아래로 볼록이고 범위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y는 x 플러스 3a의 제곱이라고 쓰겠죠. 그럼 x의 제곱 더하기 6ax. 자, 근데 마이너스 9a의 제곱 더하기 18a 더하기 3이다 라고 썼었을 때 최소값은 뭐가 되겠어? 당연히 요 뒤에 붙은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 나오겠지? 내가 누구야? 라고 하면 내가 m이야. 그러니까 뭐가 돼? 그때 최대값이죠? 맞아요? 그러면 m이다 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9로 묶었을 때 a-1의 제곱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그다음 플러스 12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a에 대한 제한 있나? 없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내가 0이었을 때 얘 때문에 12가 최대값. 아, 그래서 m의 최대값은 누구? 12입니다. 내가 이 이상에서 2차 함수 너 위로 볼록이지. 근데 지금 뭐야? k가 안 정해졌어. 축이 안 정해졌다 이 말이잖아요. 축이. 최대값이 16일 때 k값. 자, 좌표 평면을 그려서 보고 싶은데 여기가 원점이라면 제가 여기에다 x는 2를 드릴게요. 그러면 이쪽만 보겠다라는 거죠, 지금. 그치? 근데 그림은 너 완전 제곱식으로 좀 가줄래? 그러면 그래.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k의 제곱 더하기 k의 제곱이죠? 전개하면 되잖아. 그러면 얘는 꼭지점이 어디 있어? 나의 꼭지점은 k, k의 제곱에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k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럼 상황을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k가 만약에 2보다 작은 부분에 있어요. 그러면 얘들아 봐봐. 여기에다가 2를 잡고 k에 대한 축이 2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얘기했잖아. 이쪽은 봐요, 안 봐요? 안 본다고. 그럼 최대값이 여기서 생기겠네? 그쵸? 그러면 상황 구분을 통해서 첫 번째 k라는 친구가 2보다 작다면 맥시멈 값은 어디서 생기는 거야? x가 2인 값에서 생기겠지? 그렇잖아? 그럼 x가 2를 대입하면 저기에 2를 대입하세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의 제곱 더하기 k의 제곱이 최대값이고 그게 누가 나온다는 거야? 16이 나온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전개해서 좀 찾아볼까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니 야 편안하게 여기다가 누구 대입했어? 2 대입했잖아. 여기다 2 대입해봐봐. 그럼 누구 나와? 마4지? 맞아요? 2 대입하면 뭐야? 4k지? 그러면 마4 더하기 4k잖아. 넘어가면 20이죠? 4k는 20이면 k는 누구 나와줘야 돼? 5 나와줘야 되는데 나 2보다 작다고 그랬으니까
탈락.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야? 상고를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 그러면 K가 2일 때도 되지 않겠어요? 그럼 K가 2일 때도 어떻게 돼? 여기에다 X는 2 잡고 축이 여기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또 최대값은 2에서 나오는 거니까 K값은 5 나오겠지? 근데 K는 2라고 잡았으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야? 탈락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빼박 답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뭐가 해요? K가 2보다 크다라고 잡은 거야. 그럼 K가 2보다 크면 얘들아 봐봐. 이게 X는 2고 축이 2보다 큰 상황이 있으니까 그림이 어떻게 돼줘야 돼? 이렇게 돼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꼭지점의 최대가 나올 테니까 그때는 X값에 누가 들어가야 돼? K값이 들어가야 되겠지. K가 들어가면 누가 나와? 여기가 K제곱이 나오죠. K제곱이 누구? 16이래. 그럼 나오는 K는 4하고 마이너스 4인데 마사는 탈락이지? 2보다 커야 된다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실수 K값은 누구? 4 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3년 동안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는 얘기들이 있다라는 걸 알 거예요. 그렇죠? 범위에 대해서 강조하고요. 막 뭐 절대값에 중요한 게 뭐니 막 이렇게 물어보면서 우리만의 이제 그러한 언어를 만들면서 쌓아갈 건데. 자, 지금 부분에서는 이거야. 야, 너를 전개하면 4차인데 너 꼴보기 싫거든? 그럼 좀 이뻤으면 좋겠어. 이게 그냥 라지 X라고 보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문제는 치환이란 걸 쓸 거예요. 이뻐 보이게 하고 싶어. 치환이야. 근데 제가 1학년들한테는 치환만 얘기하고 추가적인 설명이 좀 적은데 그래도 이 문제는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치환을 하게 되면 두 가지가 잡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치환하면 범위가 잡혀요. 근데 1학년 때는 이 얘기를 좀 드물게 해요. 범위 얘기를 잘 안 하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근의 형태가 바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1학년 입장에서 잘 얘기 안 해요. 치환에서 근의 형태가 바뀌는 경우가 잘 안 보여서 그래. 근데 2학년만 되더라도 올라가자마자 치환 얘기가 나오면 이 얘기를 스타트 하거든.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이쁘게 이 식을 이쁘게 라지 X로 잡았을 때 범위가 그리고 근의 형태가 어떻게 스몰 x가 주인공이었는데 지금 주인공을 교체한 거잖아. 누구로? 라지 X로. 그러면 스몰 x의 범위는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라지 X는 범위가 생겨. 왜요? 라고 얘기하면 봐봐. 선생님 y는 라지 X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치환이 됐죠. 그럼 y는 라지 X니까 y를 지워도 되겠니? 그러면 얘들아 봐봐. y가 있을 때 없을 때 되게 의미가 받아들이기가 틀리는데 y가 함수값, 즉 높이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럼 라지 X도 뭐예요? 함수값, 높이 역할하는 친구예요. 똑같으니까. 근데 내가 선생님 봤는데 내가 이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나는 이 스몰 x에 제한이 없었잖아. 그럼 다 들어가면 내가 누구 이상이야? 이 이상이지. 맞아요? 나의 최소값은 2니까. 그럼 x가 뭐가든 나는 뭐야? 이 이상인데. 여기 보세요. 그러면 너 이 이상이야? 응. 그럼 넌 등호야? 너 누구랑 같은데? 나. 그럼 범위가 지금 잡히지. 뭐라고 잡혀? 라지 x로 치환하면 이 이상이다라는 범위가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치환을 할 때 범위에 대해서 꼭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요게 중요해요. 그러면 치환을 했어. 가자.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값은 난 누구야? x에서 3 뺀 친구지. 그러면은 뭐가 돼? 라지 x 마이너스 3이라고 써도 돼? 그럼 곱하면 어떻게 돼?
더하기 2x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5다라고 써도 돼? 맞죠? 그럼 난 지금 여기서 딱 끄는 거야. 근데 여기서 얘들아 바뀌지 않은 친구가 있어요. 누가 안 바뀌었지? 여기 y랑 여기 y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잖아. 즉 내가 지금 이 얘기는 못해. 주인공 교체당했으니까. 라지 x에 대해서는 얘기해도 최대값 b는 여기서 최대를 갖는 친구나 여기서 최대를 갖는 친구나 똑같은 친구일 거라는 거야. 그건 안 바뀌었어. 그러면 저 친구를 봐봐. 가자. 완전 제곱식. 올라와. 자,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더하기래. 마이너스 4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나는 꼭지점 1, 마이너스 4니까 나는 최대값이 누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라지 x가 2부터라고 얘기했지. 근데 꼭지점이 어디에 있어? 1에 있잖아. 뭔가 말이 안 돼. 왜? 이렇게 있지? 그럼 여기에 좌표가 뭐예요? 1, 마이너스 4잖아? 근데 나는 누구부터 쓰겠다고 그랬어? 2부터 쓰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최대값이 누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거지. 그럼 라지 x가 뭐였을 때? 2였을 때죠? 그럼 2 대입하면은 뭐예요? 마이너스 5가 나오네. 이게 최대값이라는 거겠지. 누구였을 때? 라지 x가 2일 때지. 그럼 이 친구가 b가 된다라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인정? 근데 문제는 라지 x는 원래 누구였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인 친구잖아요. 맞아? 왜? 아니 b는 마이너스 5래며 a를 찾아야 되는데 주인공이 라지 x잖아. 원래 스몰 x일 때는 언제야? 그러면 라지 x가 2였을 때 그럼 이제 주인공 다시 바꿔서 보는 거지. 그럼 넘기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일 때가 되겠죠. 그럼 스몰 x는 누구일 때야? 1일 때가 되겠지. 즉 스몰 x a가 1이었을 때 최대값 마이너스 5니까 합은 누구? 마이너스 4. 아우 똑똑하셔라. 자, 요렇게 삼각형 하고요. 요렇게 삼각형 보면 되죠? 제가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두 삼각형이 닮음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 친구의 높이하고 이 친구의 높이하고 그러면 여기를 y라고 잡았을 때 8 마이너스 y 대 x는 그쵸? 그럼 요거 때 요거는 전체 8 대 누가 나오는 거예요? 10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아 똑똑하세요. 자 그럼 이제 가봅시다. 자 8x는 어떻게 돼요? 80 마이너스 10y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러면 넘기고 넘겨서 10으로 나눠버리면 y는 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럼 8 마이너스 5분의 4x 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하신 점은 뭐냐면 나는 밭이 존재해야 되니까 내가 잡은 x값도 내가 잡은 y값도 양수가 나와줘야 돼. 그럼 얘도 양수가 나와줘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넘겨서 계산해 보게 되면 8 5분의 4x니까 4분의 5 계산하면 뭐야? 10이지. 즉 x하고 y를 통합적으로 보니까 x의 범위가 0과 어디 사이가 나오겠다? 10 사이가 나오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뭐예요? x, y라는 친구니까 x 곱하기 y는 어디 있어? 8-5분의 4x에 있지.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넓이 값이죠. 범위 나왔지. 범위는 뭐라고 나왔어? 0과 10 사이라고 나왔죠. 그럼 이제 이 친구의 무슨 값 구해달라고? 최대값 구해달라고. 그럼 전개 좀 해볼까요? 마이너스 5분의 4 x의 제곱 더하기 8x라는 친구가 나왔잖아. 그럼 얘를 자 이렇게 써볼게. 마이너스 5분의
5분의 살릴까? 4에 x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5분의 4를 뽑아냈으니까 10이죠. 10.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5라고 가시면 되겠죠. 그럼 제곱이고 나는 5, 25에 20이잖아. 그럼 플러스 뭐가 돼? 20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x의 범위는 0과 10 사이가 되는 거니까 내가 뭐였어? 마이너스에 있는 완전 제곱식이죠. 꼭지점 x가 5였을 때 최대값 누구 나올 수 있어? 20. 문제될 거 없잖아. 그럼 x가 뭐였을 때? 5였을 때야. 이 길이가 5였을 때. 그 y 값은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5 대입하면 4가 나온다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답은 누구 나와요? 18. 그쵸? 30명 이하라고 하면 한 명도 간다 이거지. 그렇잖아. 얼마에? 5만 원에. 근데 30명에서 31명으로 넘어가면 할인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상품 가격 확정되고 총 판매 금액이 최대가 되려면 자, 생각해 봐봐. 아예 예약자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예약자가 없어. 그럼 빵명이지. 그리고 어디까지 갈 수 있어? 30명까지 갈 수 있지. 근데 이 상황에서는 뭐야? 상품 가격이 얼마예요? 5만 원이잖아. 그럼 여기에서 맥시멈이 나오려면 30명이 예약할 때 얼마가 나와? 150만 원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예약자가 31명 이상에 45명 이하가 될 때는 어떻게 잡는다고 그랬어? 5만에서 1000x를 빼고 그 다음에 30 더하기 x를 한 친구가 총 판매 금액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x는 어떻게 돼줘야 돼? 0은 못 나오지. 0이면 1로 들어가니까요. 그럼 x는 1보다 크겠죠. 크거나 같겠죠. 그럼 이 친구를 뭐라고 적는 거야? 그때 판매 금액을 y라고 적었을 때 이 친구를 1000 빼고 완전 제곱식 하니까 뭐가 나와? x가 10이었을 때 맥시멈이 나온다는 거겠지. 그럼 10 대입해 봐봐요. 여기는 뭐 나와? 40 나오죠. 여기다가 10 대입해 보세요. 그럼 얼마 뺀 거야? 10,000원 뺀 거지. 4만 원에 40이니까 x가 10일 때 판매 금액이 얼마 된다는 거야? 160만 원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오는 예약자 수는 몇 명입니까? 30명 기준으로 10명 더 갔으니까 40명이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를 x라고 잡고 이쪽을 y라고 잡아도 되겠니? 그리고 사진의 넓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는 x, y 값이라고 써도 되겠어? 근데 둘레 길이가 216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들아 생각해봐요. 둘레는 일단은 요쪽하고 요쪽 두 번 더 하는 거니까 2로 나눠도 되겠죠. 그럼 2로 나누면 216 나누면 108이에요. 그럼 108은요. 요거하고 요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아요? 여기는 뭐 x 더하기 6이죠. 이쪽은 누구예요? y 더하기 12죠. 그러면 6하고 12 더하면 18 넘어가면 90. x 더하기 y는 90이니까 y는 뭐가 되겠어? 90 마이너스 x입니다 라고 쓸 수 있지 않겠어? 맞아? 자, 그러면 이제 얘랑 조인해가지고 뭐 하면 돼요? x 곱하기 90 마이너스 x의 뭐 하면 돼? 맥시멈 값을 구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잊지 말자고. 선생님, x, y에 대해서 무슨 값 나와줘야 돼요? 한 변의 길이는 양수값 나와야 되겠지. 그럼 x값 양수고 y값도 양수인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x의 범위는 0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와? 90보다 작다라는 범위.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나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90인데 그러면 너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거 아니냐? 그치? 그러면
x가 뭐였을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야? 내가 45가 된대. 그럼 내가 45면 y도 뭐가 되는 거야? 45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45에다가 6 더하면 누구예요? 51이죠? 45에다가 12 더하면 뭐예요? 57이죠. 그럼 액자의 짧은 변의 길이는 누가 나와? 51입니다. 라고 나올 수 있는 거겠죠.